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은 지수가 조금 빠졌죠. 그죠?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6, 코스닥은 1.2%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이제 지수 하락한 거 이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저기 뭐 데일리안인가 여기서 여론조사한 게 나왔길래 그 여론조사한 거 토대로 해가지고 조기 대선 관련주들 쭉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른 것들 설명 많이 한다고 또 대선주도 설명을 많이 안 했죠. 뭐 부분 조금씩 하긴 했는데 그거 설명드릴 거고, 어제는 그 삼각수렴형 그 얘기하면서 이제 뭐예요? 아직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삼각수렴형 얘기했던 게 평화홀딩스하고 평화산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 중이라 했죠, 그죠? 거기에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아무튼 시장은 되게 좋아요. 시장은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제 불안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죠. 아무튼 그걸 또 잘 이겨내셔야 되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또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잘 듣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뭐 좀 기분 나쁜 테마주죠. 한알령, 중국의 한알령 수혜주들이 좀 올랐는데 그것도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잠깐만요. 지수를 먼저 볼까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뭐 2월달 거의 내내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이제 소폭 0.6%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아시아 증시가 뭐 거의 다 빠졌어요 오늘.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보시면 해외 증시, 네. 일본 증시가 오늘 마이너스 1.2%, 뭐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덜 빠진 거죠. 중국 상해 증시 여기는 그냥 약보합에서 끝났고, 홍콩 증시 마이너스 1.6, 네. H 지수도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대만 증시 마이너스 0.4.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약세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뭐 별로 빠진 게 없다. 네. 이 정도면 뭐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져야 되는 건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적당히 그냥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뭐 그냥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지수는 떨어졌는데 환율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왔어요. 환율 보실게요. 원달러 환율은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쪽에서 특징주는 오늘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개별주 쪽 얘기할 게 많으니까 네, 개별주 쪽을 가보죠. 오늘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싫은 기사인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알령 해제 뭐 기대감, 5월달에 중국이 이제 한알령을 푼다,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자, 일단 종목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차트는 잠깐만요. 일단 아주 상한가 세게 간 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에 시국인 만큼 중국에 대한 좀 우려가 굉장히 크죠. 아, 잠깐 그 얘기부터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판타지오, 이게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동전주긴 합니다만, 예, 동전주건 뭐 다 보여드릴게요. 야, 판타지오인데 주가 엉망이죠. 어쨌든 이게 상한가 갔어요. 왜?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YG 플러스 많이들 아시죠? 예, 상한가 같죠? 이것도 그거고, 키이스트 하면 배용준 씨 생각나죠? 상한가. 그 다음에
A 스토리 상한가 다 낙폭과대주들이에요. 스튜디오 미르 영상 콘텐츠 관련 쪽이죠. 이쪽도 다 낙폭과대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실 거 없어. 아우 내 거만 안 가는 것 같아. 아유 그러지 마세요. 다 이래 지금. 그 다음에 스타코 링크 이거 동전주인데 그냥 다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환기 종목인데 상한가 갔다가 풀렸지 그죠? 이건 게임 쪽 Y랩 요거는 이제 뭐 웹툰 영상 콘텐츠 테마 쪽인데 이것도 24% 콘텐트리 중앙 낙폭과 대준데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RBW 그러니까 음원이라든지 하여튼 엔터주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것도 급등을 했고 스튜디오 드래곤 다 보여드리죠. 많이 들어본 회사죠 그죠? 불을 뿜었죠. 토니모리 이거 화장품 뭐 면세점 쪽 테마주죠. 요거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NEW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한알령 해제 뭐 기대감 때문에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아주 많이 급등을 했어요. 심지어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자, 대형주죠. 이것도 6% 올랐고요. 아모레 퍼시픽 이것도 오늘 5% 급등했어요. 왜? 중국이 한알령을 풀어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뭐 우리나라 지금 반중 정서 평소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딴 테마주가 올라간다는 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못해 더럽습니다. 왜 이게 지금 움직이죠? 그리고 웃긴 거는 뭐냐면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네,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웃긴 게 뭐냐면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테마주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니까. 뭐냐면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웃겨요. 이게 있잖아요. 중국 정부 정부 고위직, 그러니까 중국 고위직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알령을 푼다는 이 얘기를 다시 중국 고위직이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한국경제에서 단독 K 콘텐츠 8년 만에 족쇄 푼다. 중국 한알령 5월달에 다 푼다. 뭐 이런 기사거든요. 그럼 누가 얘기했냐 이거지. 2017년이면요. 이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었어. 딱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뭐 난리 지길 때 있죠. 그때 한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거 또 갖고 왔네. 근데 이거 누가 했느냐? 잘 보세요. 중국 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죠. 자, APEC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 아태 합작 중심 고위 관계자는 19일 본지 기자와 만나서 한국경제 기자와 만나서 다음 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온다는 거예요. 문화사절단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누가? APEC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 아태 합작 중심 고위 관계자. 이놈 누군데 도대체? 아세요? 아세요? 뭔데 이거? 아니 뭐 장차관급이나 돼요? 예? 누군지도 모르잖아. 우리나라 정부 관련한 얘기도 아니고 여기 기자한테 그 얘기했다고 이거 그대로 써요? 더 웃긴 건 또 테마주가 또 움직이네.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진짜. 주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정말 더럽습니다. 이런 테마주는
조심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중국 엄청 싫어하는 거 원래 싫어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아휴 진짜 징글징글하다. 네, 그러네요. 제가 뭐 지금 틀린 지적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죠? 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쪽 테마주는 모르겠어요.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뭐 낙폭 아까 보니까 낙폭화가 다 심하니까 최근에 반도체주라든지 AI 관련주라든지 로봇 테마주처럼 뭐 올라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저 같으면 더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갖고 노는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얘네들이 다 급등주 이쪽을 도배를 했어요. 참고하세요. 이거 말고도 아까 많아요. 뭐 감성 코퍼레이션, 뭐 YG 엔터테인먼트, 뭐 사마 네트워크스, 뭐 스코넥, SM, CNC 다 10%씩 올라간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아무튼 그래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기 대선 관련주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오늘 뭐 헌재 10차 변론 아까 출석했다가 바로 5분 만에 나갔다가 뭐 홍장원이 나오니까 다시 들어와서 뭐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나중에 또 알려지겠지만 어쨌든 그 모르겠어요.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그죠? 네. 모르겠는데 아직 헌법재판소 뭐 변론이 다 끝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언젠가는 그죠? 네.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조기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한 1월 그러니까 1월 중순 넘어서 우리 딱 한 달 전에 저거 있었잖아요. 설 명절 전부터 한 20일 거의 한 달 가까이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대선주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딱 한 달 정도 대선주들이 잘 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대선주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지루해 하셨어요. 되게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선주가 이게 단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항상 대선주 몰빵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회원들한테. 왜 몰빵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지금처럼 한 달 정도만 이 대선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지겨워요. 솔직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달이라고 해봤자 주말 빼고 20일인데 그거 못 들고 있겠어요? 그쵸? 근데 대선주는요 한 달만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화를 내요. 종목들 안 움직인다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선주는 절대 몰빵하시면 안 돼요. 반빵, 그러니까 50% 이상의 비중을 실으시면 안 돼요. 한 종목당 50%가 아니고 내 투자 자금의 50% 이상 대선주에다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언제? 사자마자 급락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대선주는 샀는데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세력 있나 보다 그래요. 보통은 사자마자 급락하면 아씨 또 망했네 물렸네 이러잖아요. 근데 대선주는 급락하면 야 이거 세력 있나 보다 막 이런다니까. 세력이 우리 보고 막 나가라 그러나 보다 절대 안 나가 막 이래요. 그런다니. 근데 오도가 나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종목 보시면 아 이렇구나. 동신건설 보세요. 이거보다 더 리얼한 차트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일성건설. 그러니까 12월 중순이 고점이고요. 그 이후로 특히 설 명절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설 명절 전부터 설 명절을 그때부터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올라오든지 올라오면 그래 본전을 팔면 될 거야 기대라도 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에이씨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거라. 네? 이러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또 누구 게 있을까? 그렇지 우원식. 오늘 우원식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우원식의 뱅크웨어 글로벌 그냥 설 명절 전에는 가는 건가? 막 이랬는데 그 이후로 누워버렸어. 이러고 있고 미치겠죠. 들고 있는 분들 그죠? 네. 그 와중에 한동훈은 끝났어. 한동훈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난 거 맞는 거 같은데 얘는 올라오고
그죠? 이루고 있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저기 김동현 씨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죠? 네, 부지런해. 김동현 씨 전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은 싫어하는데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그거는 제가 100% 인정합니다. 어쨌든 설 명절 전에 올랐다가 이루고 턱 빠지겠다, 그죠? 기다리다가 턱 빠지겠어요. 지루해서 하품하다가 턱 빠지겠어. 안 움직여. 오더가도 안 해. 3.1기업 공사 누구예요? 유승민인가? 유승민은 조기 대선 출마할 각오가 돼 있다는데도 이루고. 새우글로벌 홍준표 아저씨 거죠? 홍준표 씨도 지금 오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조기 대선 나가면 바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안 움직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안철수 씨 있고. 턱 빠지겠다, 그죠? 다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끝났어라고 생각했던 한동훈 것만 열심히 올라온 거죠. 그죠? 오세훈 씨 거는 좀 움직였어요. 이례적으로 오세훈 씨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더군요. 오세훈 씨 건 움직여요. 오세훈 씨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민주당에서 오세훈을 욕을 안 해. 이상하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오세훈 씨 욕을 안 해요. 전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왜 욕을 안 하지? 홍준표 씨가 한마디 하죠. 막 그냥 개대같이 달려들어요. 그냥 개대같이. 오죽하면 북한에서도 홍준표는 막 홍준표 씨한테 쌍욕해요. 북한에서. 김문수 씨가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분 나와서 국회에서 딱 얼굴만 비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막 달려들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오세훈은 아무도 욕을 안 한다. 언론에서도 안 까고요. 희한해. 전 이 사람이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욕을 안 얻어먹지? 눈치 채셔야 돼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 사람 테마 중 안 가냐? 아니요, 잘 가요. 왜 욕을 안 얻어먹잖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언론에서 오세훈 씨 비난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최근 들어서 더 그래. 그래, 거의 안 가요. 안 가는데 오늘 이제 발동 걸린 게 누구냐? 평화홀딩스 상한가 갔죠. 장중에 상한가 무지하게 풀렸는데 끝내 상한가 가더군요. 뚝심 있게. 이게 김문수 관련주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산업 같은 회사니까 이것도 급등했죠. 상한가 못 갔지만 어쨌든 급등했고. 어제 왜 삼각수렴형 얘기해드릴 때 뭐 진양제약 기타 등등등 쭉 보여드리면서 SOS툴텍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해드리던 얘기가 얘네들은 삼각수렴형이 다 나와서 이제 급등한 애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두 개만 이거는 삼각수렴형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냥 알고 계시라고. 그게 어제 평화산업이랑 평화홀딩스였잖아. 뭐 사란 얘기는 안 했어요. 난 사실한 얘기는 안 했어. 뽑더라고. 한 번 더. 저는 사란 얘기 안 했어요. 네. 왜가 강조하는 줄 아세요? 네. 옛날에 처음에 전문가 공부할 때 그 전문가들이 그러는 게 되게 싫었거든. 자기가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추천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 있죠.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전 그 짓 안 해요. 네.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라고 한 것처럼. 네. 나 그거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잖아. 거꾸로 항상. 난 사라고 한 적 없다고. 네. 상한가 나왔죠. 이게 지금 김문수 관련주 대장주예요. 근데 김문수 관련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오늘 급등 세게 나온 게 세 종목이거든요.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그 다음에 벨로프. 얘네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제 가르쳐 드렸던 삼각수렴형이에요. 그죠? 삼각수렴형. 그러니까 평화산업은 요런 삼각수렴형이고 어제 얘기했었던 1, 2, 3번 중에 3번 타입이죠. 2번 타입이죠. 평화홀딩스는 1번 타입이잖아. 어제 1번 타입이 요거고
그죠? 2번 타입이 요거였고 3번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3번은 거의 무너지는 저기다 그랬고 1번 타입이 2번보다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타입들을 여기서 세게 나온 거지. 그리고 벨로프도 1번 타입이에요. 이렇게 보죠. 여기서 세게 나왔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김문수 관련주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운물산 이게 상한가 2개 나온 건데 얘는 삼각수렴형 차트가 아니에요. 근데 전 이것도 눌림목이라고 보긴 보는데 삼각수렴형 패턴 아니지. 그냥 들어서 이러고 있는 다 김문수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수렴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센 종목이 거기에서 튀어나와요. 삼각수렴형 쪽에서. 대부분 그래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삼각수렴형 거기에서 대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식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자식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자식 공부 못하는 거를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 부모 닮아서 그렇다잖아.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90% 이상 유전이라잖아. 맞아요. 그죠? 근데 애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안 했는데 애가 잘하면 그건 다행인 거고. 애 공부 못한다고 막 욕하지 말래잖아요. 부모 닮아서 그런 거라고. 네. 거의 유전이라.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삼각수렴형이 나오는 애들은 계속 잘 나와요. 이런 차트가 끼가 있거든. 네.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급등이 잘 나와요. 대장이 잘 나온다고. 네. 그런 뜻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네. 이 눌림목도 좋은 눌림목이긴 한데 얘가 더 좋다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얘도 센 거예요. 세운물산도 이 눌림목이 만만치 않은 눌림목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얘가 더 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여기도 오늘 8% 올랐죠. 그리고 화신전공 7%.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이 아니지 3주 정도 쉰 건데 양봉 나올 때 급등 나올 때 거래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떨어질 때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근데 저항이 없다는 소리예요. 저항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운물산도 잘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는데 윗꼬리가 거의 없죠? 저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음봉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저항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화신전공 보셨죠? 그 다음에 한솔음 됐고 이게 저희 방에서 어제 팔았다 그랬는데 어제 여기 꼭지에서 반 팔고요. 오늘 꼭지에서 전량 매도했어요. 언제 샀냐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수익이 아까 내가 따로 계산 안 했는데 17%? 네. 한 17%, 한 18% 났어요. 20% 좀 안 되게 났어요. 수익이. 이틀 동안 분할 매도하고 끝냈어요. 17%, 18%.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이면은 요즘에는 훌륭한 수익입니다. 왜? 요즘 길게 안 가지고 가니까. 나중에 이제 장이 좀 좋아지면 뭐 30%짜리, 50%짜리 수익도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20%, 30% 이내에서 수익 실현을 많이 해요. 저희 방 같은 경우에. 대신에 이제 보유 기간을 확 줄여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잠시만요. 30%, 50% 수익 내려면 한 달, 두 달, 뭐 3개월 이상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가져가고 최대한 빨리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대신에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오늘 다 팔았고 우리는 아까 벨로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 바닥에 있던 원품물산 좀 올라가고 오픈롤 이게 어제 얘기했었지만 이것도 뭐 삼각수렴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도 삼각수렴형이죠. 이렇게 보면 되죠. 또 가는 거예요. 한동훈 앤드 김문수. 그럼 오늘 김문수 관련주가 왜 올라갔을까요? 네, 호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경우도 허다한데 오늘은 잘 움직였어요. 자, 뉴스를 뭐 보시면 되냐면 오늘 데일리안이라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업체 공정에다가 뭐 맡긴 여론조사 발표가 났는데 거기 보니까 보시면 여론 대권주자 김문수 여권 대권주자 김문수 37%. 그러니까 야당 이재명 씨랑 뭐 비교한 게 아니고 여당 내에서 조사했더니 김문수 37, 오세훈 13, 한동훈 11%로 나왔어요. 자, 요 그래프 잘 돼 있죠? 네. 윤 대통령 탄핵 시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국민의힘이랑 무당층 포함해서 여론조사 돌렸더니 김문수 37, 오세훈 13 이런 식으로 나왔어. 압도적이죠? 네. 홍준표 씨는 9.900개 안 돼. 근데 그 오세훈 관련주 안 가는? 아니요, 가요. 한동훈 거 간다니까. 홍준표 씨 거도 갈 거고 다 갈 거예요. 네. 나경원 씨 거는 모르겠어. 김기현 씨 거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건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뉴스가 나와서 종목이 급등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급등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뉴스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뉴스가 나와서 급등한 게 아니라 급등할 자리에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주식 관련된 책을 좀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읽었을 수도 있어요. 뉴스가 시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세는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뉴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이래서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갔어요가 아니고 나 올라갔어. 이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좀 거꾸로 했다. 그 뉴스 때문에 시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세는 결정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거죠. 지수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김문수 관련주 잘 움직였고 아까 여론조사 나온 거 좀만 더 보면은 앞으로 우원식 관련주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인데요. 아까 같은 여론조사에 거기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49%, 민주당은 37%, 12% 정도 차이 납니다. 이해가 안 가. 국민의힘 이 인간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하세요라고 댓글이 달려있는데 아니요. 둘 다 지지 안 해. 근데 아무튼 하도 가관이라서 그래. 하는 것도 없는데 이래. 그냥 지들이 잘해가지고 여론조사 잘 나오는 줄 알고 이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탄핵 후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 준비하자고 이러고 앉아있어. 미친. 넘어가겠습니다. 욕 나옵니다. 이렇게 욕하면은 보수 쪽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대신 욕해줘서 고맙다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그 왼쪽 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죠.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전망.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되고 20 항소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달쯤에 이게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재판부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근데 결론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근데 어쨌든 여기 아까 여론조사에서 물어봤대요. 이재명 씨가 여기에서 유죄 나올 것 같으세요? 무죄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상실, 즉 유죄 나올 것 같다 45%, 무죄 나올 것 같다 35%. 그냥 유죄 나올 것 같다가 10% 더 많죠. 그래서 뭘 또 조사했냐면 기사가 여기 있더라. 잠깐만요. 여론조사에서 이상하게 잠깐만. 잠시만요. 기사 찾아드릴게요.
여론조사할 때 뭘 또 저기서 물어봤냐면, 그러면 이재명 씨가 선거에 못 나오면, 응? 선거에 못 나오면 누구를 민주당 쪽, 야당 쪽 대선 후보로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1위가 우원식이에요. 응? 우원식. 갑자기 이 양반이 1위가 됐어.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한다면 야권 대권 주자 우원식 24%. 추미애, 김동연, 이낙연, 김경수를 앞질렀대. 이것도 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이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보세요. 우원식 24%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언제부터? 2월 7일날 이 양반이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면담하고 왔죠. 그 이후로 갑자기 우원식 지지율이 1위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수의 어머니라는 그 닉네임이 추미애 씨잖아요. 아, 난 가장 웃겼던 것 같아. 나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씨가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 너무 압박해가지고 대권 후보로 키워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다 그래서 별명이 보수의 어머니잖아, 추미애 씨가. 근데 이 양반이 15%거든요. 이 사람 요즘에 TV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뜬금없이 이 사람이 왜 나왔지? 그것도 이상해요. 응? 이재명 씨를 그때 빼면은 뭐 김동연, 김경수 뭐 또 누구 있었지? 하여튼 뭐 이낙연 씨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왜 우원식이 갑자기 압도적으로 1등을 하며 추미애는 왜 나왔지? 이것도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관련주를 오늘 낮에 분석을 해봤죠. 뭐하고 있나. 급등한 건 없어요. 없는데 표성OMB 보세요. 이게 우원식이거든요. 2월 7일날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아련하고 왔잖아요. 아련. 그 이후로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그 이후로 주가가 안 떨어지고 버팁니다. 이 정도까지 반등 나오다 실패해서 떨어졌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만나고 와서 안 떨어집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역시 똑같죠. 뭐지 이거? 앞으로 한국정밀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원식입니다. 차트 기가 막힙니다. 냅뒀으면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떨어지고 버틴다고. 그래서 우원식 관련주를 잘 보고 계세요. 정말 마음에, 전 중국 너무 싫거든.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전 북한 보면 불쌍하게 생각해요. 북한은 제가 친북이나 종북은 아닌데 북한 보면 불쌍해. 근데 중국을 보면은 승질이 나요. 중국의 시진핑한테 아련하고 와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죠. 그 이후로 안 빠집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재명 씨 선거 못 나오면 우원식이라네? 뭐지 이거? 이거는 힌트를 드린 정도가 아니라 난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원식 관련주로 수익 냈다고 해서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란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지켜보시라니까. 크게 보시고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가봐야 알겠죠, 그죠? 그런데 확실히 이재명 씨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버림받은.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재명 씨 버림받는 것 같다고. 지난달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어째 그래 지금. 요즘에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재명 씨가 자꾸 우클릭을 하잖아요. 뭐 52시간 근무제 반도체 쪽은 뭐 풀어주자, 뭐 하자 막 그랬는데 민주당 내에서 번번이 막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우클릭 이제 요거다 먹을 거 각오하고 우클릭을 했어요. 왜? 보수 쪽이랑 중도 쪽 이제 뭐 이런 표를 좀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해주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 없던 일로.
그 이재명 씨만 자꾸 욕을 더 얻어먹잖아요. 해준 다음에 또 안 해주니까 뭐가 자꾸 번번이 막혀요. 그거 잘 참고하시고. 자, 김문수, 이재명, 우원식 쭉 다 얘기해드렸죠. 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때 요거 기사 보시죠. 지금 아까 뭐 한알령 해제한다고 막 뭐 이상한 기사 나오던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네 드디어. 뭐냐면 어제 나온 기사가 이거거든요. 남아 도는데 한국에 팔아먹자. 일본 중국 공격의 분노. 이게 뭐냐면 일본이랑 중국 쪽에 열연 강판 15% 싼 값에 우리나라에다가 이걸 막 넣는다는 거예요. 현대제철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거든요. 이거 반덤핑 조사한다고 막 그랬다고요. 트럼프도 이제 관세 때린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이중으로 저기 되는 거죠. 트럼프가 철강 관세 때리면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타격이 있죠. 근데 내수에서도 우리나라 거 안 쓰고 중국 거나 일본 거 갖다 쓴 거야. 싸니까. 그 정부에서 이거 조사한다고 어제 했는데 하루 만에 한국도 결국 칼을 빼들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네. 중국 저가 후판에다가 38% 반덤핑 관세 때렸답니다. 여기 보면 조선사는 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됐다고 그러세요. 네. 됐고, 왜냐면 후판은 이제 말 그대로 두꺼운 판이에요. 두꺼울 후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조선사에서 많이 써요. 조선사 후자가 이거잖아요. 두꺼운 후자. 철강사에서 많이 써요. 네. 조선소 철강사가 아니에요. 조선소 때린다고. 그럼 중국이 반발할 텐데. 아까 한알령 기사 나오길래, 한알령 해제 기사 나오길래 이것들이 우리나라 또 힘들게 하려고 또 저러나 보다.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아주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중국이랑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응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눈치 보면서 이런 거 안 하면 우리나라 철강에서 또 망할 뻔했어. 그쵸?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대선주들이 지금 설 연휴 이후로 한 달 넘게 안 움직이고 있다가 한 달 정도 가까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잘 해보세요. 아셨죠? 여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야 아까 그 사람 김문수 씨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시간에서 움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히토류 있죠.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히토류. 다른 것도 있는데 히토류 관련주도 움직인 이유가 중국에서 지금 뭐예요? 미국에 대해서 리튬 흡착제 이것도 제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제재를 시작했대요. 중국이 미국한테. 그러면 다른 것도 나오겠죠? 후속으로. 근데 지금 히토류 쪽도 지금 건드리네. 지금 중국이 미국을 항상 압박할 때 하는 그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 유니온이나 이런 게 이제 히토류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어때 보이시나요? 오늘 좀 들었다 놨네. 5%까지. 유니온, 그 다음에 뭐 티플렉스 이런 거. 어때 보이세요? 그죠? 네. 이거 만약에 급등하는 중간쯤에서 아마 사람들이 다 팔아버릴 거예요. 왜? 아이씨 맨날 들었다 놨다만 하고 안 가니까 사람들이 확 때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올라오면. 그러면 세력들이 그 물량 받아서 확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갖고 있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 대선주 얘기해 드린다고 쭉 이제 방송 제목에 써놓고 했는데 평소보다 사람들이 덜 들어오셨어요. 아주 좋은 시그널이죠. 왜? 대선주에 관심 없다는 거거든. 대선주가 안 움직인 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갔어. 대선주 안 간다고 한 달도 못 참습니까? 아유 진짜. 대선주가 여러분들 뭐 1년 365일 12달 계속 가는 거 보셨어요? 한 달 올라가고 한 2, 3개월 쉬고 한 달 올라가고 2, 3개월 쉬는 거지. 항상 그랬거든요. 그거를 못 견뎌. 그거를. 뭐 그런 분들은 돈 벌 자격 없는 거죠. 아셨죠? 네.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잘 보세요. 김문수 씨 거는 지금 바로 움직이고 있고 우원 씨 거는 좀 지켜보시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 지금 별 데미지를 안 입었는데 미국이 이제 좀 더 세게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원식 관련주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우원식은 지금 중국한테 붙은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미국이 중국을 지금 세게 안 때렸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 안 되는데 그 미국이 인도에 부정선거 있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인도에다가. 우리나라에는 그 기사 안 나오더라. 인도 지금 난리 났다는데 미국이 얘기해줬대요. 니들 부정선거 있었다. 대놓고 인도에다가. 인도 난리 났다. 근데 그런 기사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어? 잘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부정선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더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선주 축제예요. 근데 뭐 부정선거 때문에 주식시장 망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뭐 더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하면 뭐 하겠어요. 선거 다시 한다고 그러겠지. 선거 다시 한다고 그러면 대선주 다 올라가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네. 제가 억지로 지금 긍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한동훈 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동훈 씨가 제가 요즘에 배신했으니까 배신자라고 막 그렇게 저도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의 시간이 지금 벌써 오버됐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잠깐만 뭐 하신다 그랬는데 중국 한알령 수혜주들 쭉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세요. 아마 제가 아까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종목을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까지만 좀 춥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만 고생하세요. 그러면 이제 봄이에요.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긴 하는데 거의 막바지 추위인 것 같아요. 그죠? 좀만 참으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쁜 꽃들이 피는 봄이 와요. 네. 자,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